안녕하세요, 기성쌤입니다. 이번 3편은 여러분들이 올려줬던 질문에 답변을 하고 그러려 했는데 질문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의 기성쌤의 제멀 시리즈 내용을 한번 총정리하면서 기성쌤이 생각하는 중요한 내용들을 설명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뻗기는 도약해서 착지시 떨어지는 각도마다 한계가 있다. 1m 위의 박스에서 일자로 떨어지며 뻗기를 한다고 생각해봐라. 떨어지는 방향은 거의 일자로 땅으로 떨어지는데 발만 앞으로 뻗으면 발 쪽으로 착지가 가능할까? 너무 투자하지 말아라. 학생들끼리 흔히 야, 너 완전 속근이네? 이런 말들을 한다. 실제로 속근과 지근의 비율은 사람마다 정해져 있다. 팔치기에서 가동성과 유연성이 다르다는 것을 아는 것은 팔치기를 잘할 수 있는 진짜 필요한 지식이다. 가동성은 내 힘으로 움직이는 범위, 유연성은 강제로 다리를 찢듯 내 힘 말고도 갈 수 있는 범위이다. 이것을 제발 알고 도약 1편에 나온 팔치기를 연습해라. 지금까지와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다. 제자리 멀리뛰기에서 팔치기에 대한 논문을 확인해봤을 때 팔치기가 기록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게중심의 이동이 빠르다는 것이다. 무게중심 이동을 자세히 살펴봤을 때에는 위로 뛰는 힘의 차이는 거의 없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힘의 차이는 있는 점에서 팔치기가 기록 차이에 꽤 큰 비중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자료에서 팔치기에 제한을 한 것과 팔치기를 자유롭게 한 것에서 둘의 기록 차이는 35cm 차이이다. 아예 팔치기를 못하는 수준이라면 정말 팔치기가 우선이 될 정도로 중요한 기록 차이지만 무게중심과 팔을 치며 뛰는 것이 이미 자연스럽다면 엄청 잘 치는 것과 적당히 잘 치는 것의 차이는 아무리 크게 잡는다 해도 위의 표에서 나온 표본간 오차의 최대인 14cm를 넘기진 않을 것 같다. 본인이 팔치기를 적당히 할 줄 아는데, 즉 기성쌤 도약 강의에서의 팔치기 타이밍과 얼추 비슷한데 목표 기록과 자신의 평균 기록이 대략 10cm 이상 차이가 있다면 도약의 파워 부족이니 열심히 운동하길 바란다. 기성쌤이 강조하는 것 중 탑5 안에 드는 것은 반동작이 빨라야 본동작이 빠르다는 플라이오메트릭의 개념이다. 가능한 빠르게 앉으며 뛸 수 있도록 해라. 발목 가동성, 발목 유연성 이 두 가지를 기성쌤은 항상 관리하고 기르라고 한다. 기록도 기록이지만 이 두 가지는 부상에 정말 생각보다 많이 치명적이며 많은 동작들이 제한된다. 제한된다는 건 제한된 움직임을 보상으로 다른 관절 부위에 충격이 크게 가서 치명적이라는 뜻이다. 결국 운동을 일주일만 할 게 아니라면 이 두 가지를 잘 관리해 주어야 한다. 제멀을 뛸 때 발이 떼지면 안정적이지 못하다고 제멀 도약 3편에서 말한다. 하지만 많이 봤을 법한 NFL 선수의 제멀을 보면 발이 일찍 떼지는 걸 알 수 있다. 안다면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선수의 앉는 타이밍은 팔을 뒤로 보내면서 앉는다. 이건 기성쌤이 말한 팔이 뒤로 가서 앉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 왜 그럴까? 기성쌤처럼 팔이 뒤로 가서 앉기 시작하면 한 번에 몸을 쏟으며 무게중심을 옮길 수 있다. 하지만 저 자세는 무게중심이 미리 앞으로 가 있어야 한다. 모르겠으면 직접 저렇게 해봐라. 뛰기 위해서 무게중심을 앞에 둘 것이다. 앞으로 점프하기 위해 먼저 일찍 무게중심을 쏟으며 발을 떼는 것이다. 누구나 점프를 할 때는 발을 떼야 하기 때문이다. 발을 언제 떼고 팔이 어디쯤을 때 앉기 시작하고 다 동작의 타이밍의 차이일 뿐이다. 우리는 힘이 안 되니까 그 타이밍을 최적화하며 무게중심 이동을 위해 한 번에 옮기라고 발을 붙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성쌤이 도약 마지막 편에 결국 말하지만 제멀은 힘이 70%이다. 아무리 자세가 저래도 잘 뛰는 걸 봐라. 기성쌤의 첫 최대 입시 100m 달리기 기록은 13.6초로 기억한다. 그러나 현재 11초대 중반 정도로 2초 가까이 줄였다. 모두들 한 번쯤은 달리기를 오래 하거나 계속해서 운동하다 보면 언제부터 숨이 트이고 계속 달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을 것이다. 이는 러너스 하이라고 하는데 엔돌핀이 돌며 진통 효과를 내서 힘듦을 못 느끼고 계속하는 것이다. 이는 짧게 4분에서 길게는 30분까지도 지속된다고 한다. 많은 학생들이 어느 정도 도약 자세와 공중 자세를 할 수 있음에도 더욱더 완벽한 자세를 찾으려고 자세 연습을 한다. 자세에 기준이 있을까? 완벽한 자세라는 것이 있을까? 실제로 제자리 멀리뛰기에서 어느 정도 도약 각도가 가장 좋은지 연구했던 실험이 있었는데 최적의 각도의 오차가 대략 8도 가까이 차이가 났다. 이 말은 사람마다 각도며 자세며 타이밍이며 모두 각자 최적의 자세와 타이밍이 다 다르다는 것이다. 여러분 중 혹시 기성쌤의 자세를 그대로 따라하기 위해 연습하는 사람이 있다
있다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추천하고 싶다. 기성쌤이 도약편에서 모든 동작에는 이유가 있다고 했는데 그 이유를 적용시켜야지. 다른 자세를 그대로 가져온다면 그 이유를 모르고 원리를 모른다. 예를 들면 왜 팔을 뒤로 높게 들고 팔이 다리 근처쯤 왔을 때 점프를 시작할까? 높게 들어야 속도가 잘 붙을 것이다. 또한 속도가 빠르면 발 근처로 팔이 올 때까지는 땅을 누르는 힘, 즉 반발력을 강하게 쓸 수 있도록 땅으로 힘을 더 강하게 실어준다. 그 후 도약을 할 때는 팔이 앞으로 가며 무게중심 이동과 강한 반발력을 통해 기록의 차이를 만든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원리를 알고 팔을 땅에 누르는 느낌으로 해야지, 팔을 앞으로 쭉 보내야지 하면서 원리를 적용시켜야지 그대로 해서는 혼란만 올 뿐이다. 기성쌤은 제머를 연습할 때 뻗기를 하지 않는다. 뻗기는 극단적으로 뒤꿈치로 착지하며 충격이 진짜 매우 크다. 그렇게 도약을 연습할 때 착지는 매우 안정적으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소리가 크게 나지 않도록 연습한다. 어차피 뻗는다면 끌기 자체는 기록의 차이를 만들지 않는다. 기성쌤은 롤 원딜 유저이다. 끌기를 잘하고 싶어요 하면서 시덤만 하지 말아라. 실제로 상체를 일자로 핀 상태로 끌기만 한다면 복직근이 아닌 장요근을 위주로 쓸 것이다. 배를 말아 올리는 것이 복근의 힘이지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것의 주가 복근의 힘은 아니다. 제멀에서의 팔치기는 삼두나 이두, 전완근의 수축력이나 파워가 아닌 어깨 주위의 근육, 전면, 후면 삼각근과 광배, 가슴 등의 힘으로 만들어진다. 삼두와 이두는 반대 동작을 하는데 삼두는 팔을 펴는 힘, 이두는 구부리는 힘이다. 팔꿈치를 펴고 팔을 움직이는 동작은 어깨와 어깨 주위의 힘이다. 운동 경력이 1년쯤 된 체대 입시생들이 기술을 연습하려고 전력으로 점프를 뛰며 자세나 기술을 계속 연습했다. 그랬더니 기록이 늘었다. 이건 기술을 통한 힘의 활용이 더욱 좋아진 부분도 있겠지만 제멀 자체가 전력 플라이오메트릭 운동과 같은 효과를 내며 기록이 늘어나는 비중이 클 것이다. 모든 점프에서 발목 힘은 정말 많이 중요하다. 근력과 순발력은 다르다. 제발 구분하자. 근력은 걸리는 시간과 상관없이 그냥 최대의 힘이다. 순발력은 얼마만큼의 시간 안에 얼마만큼의 힘을 내느냐이다. 그럼 근력을 왜 하느냐? 순발력을 내기 위한 기초공사라고 보면 된다. 몸무게에 비해 무게를 많이 들 수 있다면 근육을 그만큼 많이 활성화시키며 근육의 동원이 크고 운동신경 발달이 좋은 것인데, 이런 좋은 근력을 가지고 순발력을 기르기 위해 운동한다면 같은 시간 안에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것이다. 근력을 절대 무시하지 말자. 운동을 제대로 알고 열심히 한다면 정말 제멀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의 기록이 단축된다. 당연한 소리지만 돌이켜보면 좋겠다. 운동에 그만큼 시간을 투자하며 고민해보았는지. 이건 중요하지만 모르는 학생들도 많았다. 운동 시작 전에는 동적 스트레칭을, 운동이 끝난 후에는 정적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운동을 하고 기록에 나타나는 것은 운동 경력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같은 운동을 했지만 누구는 늘고 누구는 안 늘 수 있다. 기록이 안 나올 때 기록을 계속 측정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한 번에 힘을 내는 동작에 운동조차 되지 않을 수 있다. 기록이 많이 떨어졌는데 계속하는 것은 그저 그 동작을 반복하도록 하는 능력만 길러질 뿐이다. 그러니 당장의 기록에 연연해하지 말자. 제자리 멀리뛰기에서 허리 통증이나 무릎 통증은 많은 학생들이 느낀다. 그러니 꼭 코어 운동을 거르지 말도록 하며 안전하게 착지하자. 웨이트 트레이닝과 플라이오메트릭은 하다보면 언젠가 원하는 기록이 만들어져 있다. 한 번 한 번 기록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운동 퍼포먼스를 내는 것에 집중해라. 뭐니뭐니 해도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국룰이다. 늘리고 싶으면 각오하고 열심히 하고 각성해야 한다. 여기까지 간단하지만 중요한 점들을 정리했습니다. 또 궁금하거나 질문이 있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바로 답글 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